네, 오늘은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개발은 토지 주분들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의 어떤 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부동산 개발업자, 흔히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이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매입, 상품 기획, 시공, 분양, 사후 관리까지 부동산 개발의 전체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를 디벨로퍼라고 하는데 비슷한 의미입니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그런데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법에서는 이 부동산 개발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개발이란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토지와 건축물로 구분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으로 조성하면 개발이랍니다. 그냥 토지를 형질 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해도 부동산 개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도 부동산을 개발하는 거고,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부동산을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동산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아주 많겠죠. 근데 그분들 중에 일부는 등록을 꼭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등록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이 아닙니다. 시도지사한테 내가 개발업자라는 것을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개발업자의 등록 기준입니다.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토지 기준으로는 3000제곱미터, 약 600평이랑 900평 정도 되겠네요. 그 규모 이상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그런 분들은 시도지사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등록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있습니다. 자본금, 법인 기준은 3억이고요. 개인은 6억입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요건도 갖추지 않고 부동산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고 공급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건물이나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 있잖아요. 이 받은 사람이 나한테 공급한 그 사람이 개발업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토지주분들이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직접 6억이나 3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토지주라면 부동산 개발업자와 공동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양도세는 작아지고 이 사업소득 규모는 커지고 결국 세금은 전체적으로 작아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까지 내가 사업주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이 사업권을 매각하고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